특히 중반부에 나올 내용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의 빠른 근성장과 앞으로의 헬스 라이프를 위해 다른 영상은 안 보셔도 오늘 내용만큼은 꼭 알아두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헬스를 직접 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 보디빌딩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쇠질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도, 빈도, 자극, 종목, 휴식, 영양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까다로운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요소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적인 근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로 운동 경력이 쌓이다 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더욱 많은 무게, 중량을 가져가고 운동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자극도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통증이나 부상 위험은 현저히 낮아지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념은 트레이너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국제스포츠의학회 나즘에서도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OPT 5단계 시스템 모델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체 능력을 모든 분야에서 끌어올려주기 위한 훈련 단계 모델인 OPT 모델의 1단계, 즉 기저면에서는 바로 스테빌라이제이션, 코어 훈련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코어가 튼튼해야 안정적이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중반부에 나올 내용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다른 영상은 안 보셔도 오늘 내용만큼은 꼭 알아두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어 근력을 향상시키면 상관없어 보이는 어깨 근력이 증가합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어 훈련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수한 핸드볼 선수들의 최고 투구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하죠. 또한 오직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는 게 목표인 파워리프터 분들도 힙스러스트와 같은 코어 훈련을 가장 중요한 운동 1위라고 꼽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깨, 가슴 등, 팔 등의 근육을 키울 때 사지를 움직입니다. 사실상 모든 운동을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 움직임 동안 척추와 골반의 자세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능력, 강한 지지력을 바탕으로 힘을 발생시켜 팔다리로 전달하는 능력, 이게 바로 코어의 힘을 뜻합니다. 코어 안정성과 코어 근지구력이 확보되어야 고중량을 칠 수 있고 더 많은 세트와 반복수를 해낼 수 있으며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밀리터리 프레스를 생각해봅시다. 무거운 중량을 어깨에 짊어지고 수직 방향으로 프레싱하는 종목인데 이 무게는 사실 어깨가 받는 게 아니라 몸통을 타고 흉추와 요추, 골반 그리고 하체로 빠져나가도록 사슬이 강하게 일렬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자세가 망가지는데 숄더 프레스 시 중량이 오를수록 허리가 꺾이려는 느낌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코어 역할을 담당하는 근육들을 내적 안정근이라고 하고 나즘에서는 소근육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벤치프레스든 데드리프트든 스쿼트든 뭐든 이 내적 안정근이 함께 작동되지 않으면 운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트레이너에게 PT를 받고 있다면 사지 운동 전에 코어 잡는 방법과 코어 훈련부터 반드시 병행시킬 겁니다. 코어란 단순히 브레이싱을 하고 복압을 잡는다고 해서 쉽게 잡아지지 않는데요. 복식 호흡하듯 복강에 공기를 넣고 힘을 주는 건 코어 활용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따로 단련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일부 보디빌더들이 풍선처럼 큰 근육을 갖고 있지만 스포츠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허리 부상을 달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코어 근육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심부 근육이 약한 상태로 외부 중량만 때려넣는 대근육만 쓰다 보면 로우 백페인, 즉 허리 통증이 정말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가로근, 뱃속 빗근, 골반 기저근, 척추 기립근 등 코어 근육의 활성도가 크게 감소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대로 2,400명 이상을 추적 관찰한 메타 연구 결과에서는 코어 운동이 허리 통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죠. 그래서 어디를 뭐 어떻게 훈련하라는 거냐? 일단 코어부터 빠르게 정리해봅시다. 코어는 복근뿐만 아니라 LPHC, 즉 횡격막부터 복근과 허리, 엉덩이 근육까지를 광범위하게 일컫습니다. 보통 척추뼈와 골반을 중심으로 안쪽에 생소한 이름의 근육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 근육들이 팔다리를 이용한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압축, 전단, 회전력을 제어하고 안정화시켜줍니다. 코어 근육은 보통 우리가 접근, 지근이라 부르는 타입 1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건 아니지만 피로에 잘 견디면서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어쨌든 이런 코어 근육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케이블이나 밴드를 이용해 저중량으로 지그시 천천히 진행해야 심부 근육까지 자극이 갑니다. 애초에 큰 힘으로 빠르게 운동하면 큰 형님격인 대근육이 개입하기에 소근육이 운동되지 않기 때문이죠. 견갑을 안정화시키는 회전근기나 능형근 등도 코어 근육군의 임의로 포함시켜보면 할 수 있는 운동의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둔부를 단련할 수 있는 브릿지나 힙스러스트, 복부 전체를 등척성 수축시키면서 안정화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플랭크, 한 단계 더 나아가 척추의 안정성과 복근의 힘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드버기 이나 버드독이 있고요. 케이블을 이용한 양손 로테이션, 리프트, 촉 등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회전근개 쪽에서는 케이블을 이용한 익스터널 혹은 인터벌 로테이션이나 코브라 운동도 가슴이나 어깨 운동하는 날 병행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개별적인 코어 강화 운동은 종목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해서 물리치료사분들의 영상을 참고하면 더욱 정확하고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코어 운동들을 주력으로 삼고 연습시키는 분야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필라테스이기도 하죠. 실제로 필라테스는 1910년경 부상 군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법으로 개발되었고 부상과 통증이 생기기 쉬운 무용수의 신체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법으로 발전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하는 팔, 어깨, 다리, 가슴 등 근육은 개별적으로는 인체를 안정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소 안정화 근육과 협력해 기능할 때 안정성이 증대되고 근신경계 능력이 향상됩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가 대근육 운동을 할 때 안정되면서도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지대이자 기반이고 팔다리에 파워를 전달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실제 다리 운동 시에 코어 근육이 다리 근육보다 먼저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있고 이는 사지 운동에 있어서 적절한 코어 기능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